국원 단종 1년 11월 18일 경호 두번째 기사 1453년 명경태 4년 성부에서 정난공신의 공을 다시 분별하기를 청하고 환관에게 봉군하는 일의 불가함을 아뢰다. 지금 정난공신의 교수를 보니 그 1등을 논하여 말하기를 기미에 밝가 먼저 제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무릇 기미에 밝다는 것은 기미에 앞서 밝다는 것입니다. 수양대군과 홍달손, 권남, 남, 한명회라면 가합니다마는 기타 1등에 올려 있는 자는 모두 이미 계책을 결정하고 역전을 전제한 뒤에야 혹 불러서 이르렀고 또 병조당상, 도진무 등과 같은 사람들은 그때를 당하여 역시 처신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다같이 상을 받았으니 공이 있는 자와 분별함이 없습니다. 또 옛사람이 이르기를 사냥개를 놓아 짐승을 잡으라고 지시한 자는 공이 있는 사람이고 분주하게 쫓아가 잡은 자는 공이 있는 개라고 하였습니다. 저 2, 3등에 있는 자들은 모두 분주하게 쫓은 작은 공로가 있을 뿐인데 공신의 열에 외람하게 있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신등이 그날의 일이 어떠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대선 권준도 또한 말하기를 신도 역시 처음엔 그 일을 알지 못하였는데 마침내 외람된 상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1등을 보면 모두 지위가 높은 자가 많았는데 이것이 지위로서이지 공으로서가 아닙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저들 공이 없는 자들은 반드시 남을 밀고 저희들은 사양을 하여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중한상을 받고도 한마디 말로 사피하는 자가 없습니다. 수양대군은 종사를 중히 여겨 당초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에 참여된 자들은 모두 공이 있다고 하여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군에게 명하여 다시 이를 의논하게 하면 반드시 공론으로 가한 자만을 택하여 기록할 것이니 모름지기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환관 엄자치와 전균도 또한 공을 기록하여 봉분하였으니 옛사람이 이르기를 환자는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환시의 봉분은 전주의 말 충렬랑 이후의 일이온데 아조에 이르러서는 김사행을 봉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조의 폐단으로 갑자기 계획하지 못했던 따름이니 김사행도 역시 그 끝을 보전치 못하였습니다. 세종조에 이르러 환시의 직을 가증으로 한품하였으니 환관이 지위가 높으면 날로 더욱 교만 방자하여 그 끝을 보전함이 적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봉군하는 일은 법에만 어긋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신을 보존하는 도리에 있어서도 아니됩니다. 만약 공이 있어서 상을 주어야 한다면 봉군을 하지 않더라도 어찌 상 줄 법이 없겠습니까?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단조실록 국원 단종 1년 11월 18일 경호 세번째 기사 도승지 추형 조화승지 신숙주 등이 비험하여 말하기를 신대는 정난 때에 조그만 공효도 없으니 사피하려고 생각한 지가 며칠이 됩니다. 지금 사무의 말이 진실로 옳으니 청컨대 신들의 공신의 호를 삭제하여 주소서 하였다. 단정실록 국원 단종 1년 11월 19일 신미 첫번째 기사 사무부에서 공신을 다시 의논할 것과 환관에게 봉군한 일의 부당함을 아뢰다. 신등이 어제 공신을 다시 의논하자는 일과 환관에게 봉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일을 청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했습니다. 반복하여 생각해보니 한나라 광무제와 당나라 태중이 비록 천하의 큰 나라로서 운때 명년각에 공신의 화성을 그려둔 것이 그 수요가 모두 40이나 되지 못합니다. 그늘의 일은 광무제나 태종의 비교가 아닙니다. 기미를 밝게 알고 역적을 전제한 자는 수양대군, 홍달손, 권남 한 명의 뿐입니다. 그 밖에 다른 사람은 난이 평정된 뒤에 왔거나 혹은 약간의 분주한 공로가 있을 뿐인데 어찌 모두 공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들 역적이지죠. 또 환시에게 봉군하는 것은 쇠대한 세상의 일로서 이미 이로 말미암아 나라를 그르친 자가 많습니다. 하물며 종친의 아들이나 적장 외에 지자 및 부마도 모두 봉군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유가 지극히 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볍게 환관에게 가하여 조정의 법을 바꾸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운대는 구한 명제 때 공신 28명의 초상을 그려서 걸어두었던 정각이고 능령각은 당나라 태종 때 공신들의 초상을 그려서 걸어두었던 정각을 말한다.
당전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19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좌의정 정인지 우의정 환학. 판중추 원사 김효성 좌찬성 이사철. 병조 판서 이계전 참판 박중손 첨지중추 원사 이흥상 좌사관 성산문 등이 비염하여 말하기를 신들은 모두 공유가 없이 외람되게 공신의 열에 참여했으므로 항상 비염하려고 하였습니다. 지금 헌사의 말이 옳사오니 청컨대 신들의 공신의 호를 삭제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19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환씨에게 봉군하는 일의 불가함을 아뢰다. 신등이 환씨에게 봉군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소를 가져 아뢰었사오나 성상께서 하교하시기를 비록 공신의 일이라 하더라도 계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들이 생각하여 보니 한나라 당나라 이후에 환씨에 대하여 봉군한 것은 모두 아름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이르렀어도 조정께서 전거지철을 거울 삼아 종이품으로 한정하시고 또 의물도 없앴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군하시기에 이르시니 신등은 공신을 봉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고 또 이들이 공이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환씨의 봉군이 잘못이라는 것이오니 청컨대 모름지기 이를 고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전거지철은 전조인 고려의 전철을 말한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19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공신의 등재와 환씨를 봉군함이 부당하다고 상소하다. 신등이 공신의 등재와 환씨의 봉군에 대하여 불편한 사건을 가지고 천총을 다시 어지럽혔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여 분격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작을 봉하고 공을 상주는 것은 천명을 대신하는 것이니 호리의 차오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차오가 있으면 위로 하늘의 뜻에 어긋나고 인심에 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정난의 공은 진실로 수양대군의 종사의 대계로서 분의 망신하여 군흉을 일시에 전제한 것이니 그 모의에 참여하여 협찬한 자 몇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그 나머지는 모두 일이 평정된 뒤에 부름을 받고 참여하였거나 혹은 그 직임으로 인하여 마침내 그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모두 백관들이 다 같이 본 바이며 나라 사람들이 다 함께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책을 결정하고 기밀을 밝히는데 참여하였다 하고 혹은 모책에 참여하여 이를 도와 성취하였다 하며 혹은 모이를 도와 힘을 합친 열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공신의 칭호를 얻은 것인데 분이 망신하여 대책을 결정한 자와 과가 같고 차등이 없이 함께 사책에 들이웠으니 어찌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하물며 맹세는 황천 후토와 종묘산천의 백신의 영에게 고하는 것이니 만약에 공이 없이 공이 있는 것 같이 한다면 어찌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으며 신명에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찌 감히 속일 수 있겠습니까? 또 환씨의 봉군은 한나라나 당나라의 쇠퇴한 말기에 있었어도 없었던 바이며 고려의 상시에도 벼슬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그 말립에 미쳐서 봉군한 자가 있기에 이르러 마침내 나라가 떨치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이 그 역사를 읽다가 일찍이 책을 듣고 단식하지 아니치 못했습니다. 뜻밖의 성명께서 경신하는 처음에 이 일을 보고 생각에 이에 이르니 통곡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금 세 번 생각하시어 공신의 등재를 고치시고 환씨에게 봉군한 호를 삭제하시어 여망에 부응케 하소서 하였다. 분이 망신은 의를 떨쳐 몸을 돌보지 아니하며 황청두토는 천신과 재신을 말한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19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이에 앞서 안압군 사람 부사정 이포가 수양대군에게 장고하기를 본읍군사 황의헌이 지난 10월 11일 12일간에 12군, 진군, 기선군, 잡색군을 모아 병기를 점거하고 명령하기를 만약 다시 명령을 내리면 일제히 모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일찍이 안평대군 이용의 말 두 피를 군아 내에서 기르고 있었는데 유지를
보자 밤중에 봉군 사람 강말손의 집으로 보내고 또 기관 양명을 시켜 서울에 와서 안평대군 용의 일을 타무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수양이 이 사실을 아뢰고 지 통례 문사 유교를 보내어 말에 관련된 사람을 구문하고 황의 헌을 잡아 보내게 하였다. 단조실록 국원 단종 1년 11월 19일 신미 야스반제기사 조합부 승지 박원형에게 명하여 강화부사 기질에게 쳐서 하게 하기를 안하군사 황의 헌이 일찍이 몰래 강화부 내의 농장으로 갔다고 하니 지금 간 의금부 백호의 말을 듣고 체포하여 상송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국원 단종 1년 11월 19일 신미 7번째 기사 대사원 권준 조하사관 성삼문 등이 또 공신을 사용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단종실록 국원 단종 1년 11월 20일 임신 첫번째 기사 공신을 거느리고 성북단에서 맹세하고 황궁하여 경혜로 아래에서 목하였다. 임금이 공신을 거느리고 성북단에서 맹세하고 황궁할 길복으로 경회로 아래에서 엄복하였다. 서문은 이러하였다. 유경태 4년 세차 개유 11월 4 개축 20일 임신에 조선국왕 신은 삼가 정남공신 숙부 영의정부사 수양대군 주하의정 하동부원군 정인지 우의정 서성부원군 한학 운성부원군 박종우 판중초원사 연산군 김효성 의정부 좌찬성 견성군 이사철 등을 거느리고 감히 천지 신기와 종묘 사직 산천 백신의 영에게 감히 밝게 고하나이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내가 나이 어린 사람으로 대업을 이어 지키며 밤낮으로 삼가 생각하니 구제될 바를 몰라 대신에게 정사를 맡겨 그의 이루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게 간신, 황보인, 김종서, 이양, 민신, 조국관 등이 나라의 권세를 잡고 마음대로 행하여 조정을 탕난시키고 중훈을 막고 종실을 멀리하여 물리치고 장심을 포장하여 안평대군 이용에게 아부하고 흉무를 양성하여 신기를 엿보아 은밀히 사사를 양성하고 흉도들을 널리 모아 신복의 무리들을 중회에 보열하여 놓고 건신 내관 김연과 교결하고 또 번장인 이징옥과 사통하여 장차 안팎에서 함께 일어나라고 하였으니 화기가 발설하였습니다. 다행히 천지 조종의 영을 힘입어 숙부 수양대군께서 능히 풍상의 위세를 떨쳐 기미를 밝게 알고 계책을 결정하고 군흉을 전멸하고 또한 충의의 신하가 있어 몸을 잇고 나라를 위하여 서로 함께 모책을 돕고 힘을 다하여 호흡지간에 대악을 숙청하고 반란반정하여 과궁을 한위하고 왕실을 제조하였습니다. 이래하여 정사가 위태로움에서 다시 편안해지고 장생이 죽음에서 다시 소생하게 되었으니 크나큰 공적이 대려가 되므로 잊기 어려워 유사에게 명하여 국전을 상고하여 상으로서 그 공을 보답하고 영세토록 용서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길한 날을 점쳐서 신명에게 삼가고하고 하산을 가리켜 맹세하여 그 우호를 영원토록 하는 바이니 무릇 너희들 동명한 신하들은 더욱더 초심을 면하여 왕실을 협보하고 이 염에 그 저리를 태만히 하지 말 것이다. 나도 또한 이 윤공을 생각하여 남의 이간질에 이하여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니 군신이 일체가 되어 지성으로 서로 더불며 기쁜 일과 슬픈 일을 같이하여 각각 그 직임을 다하고 천록을 함께 보전하라. 자손만대토록 오늘을 잊지 말 것이로되 혹 어김이 있으면 신명이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 서언을 마음에 간직하여 종시 변하지 말라. 장심은 역심이고 사사는 죽음을 무릅쓰고 나서는 군사이고 반란반정은 세상의 어지러움을 다시 다스려 평화로 돌아가게 함이고 한위는 막아서 지킴이며 이 험은 순경과 역경이며 윤공은 큰 공을 말한다. 단종실록 국원 단종 1년 11월 20일 임신 두번째 기사 회명인은 이러하였다.
기일 전 7일에 여러 공신과 집사관 근시관으로 마땅히 쫓아올라야 할 사람은 모두 산제 4일, 치제 3일 동안을 행하고 기일 전 2일에 충후위에서 악차를 선 밖의 남쪽에 설치하되 동쪽으로 가까이 서양하게 하고 또 이 공신의 막차는 그 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히 하고 찬문을 선 동쪽에 설치한다. 기일 전 1일에 액정세에서 전하의 판위를 단 아래에 설치하되 한가운데 북향하게 하고 전이가 공신의 자리를 단의 남쪽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여 서쪽이 위가 되게 하고 또 전이 알자 찬인의 자리를 동계의 서쪽에 북쪽으로 가까이 설치하되 서양하게 하여 북쪽이 위가 되게 하고 장생령이 대례와 맹생을 끌고 맹세할 장지로 나아가 전사관이 제인을 거느리고 대례를 배기를 보통 등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그리고 맹생을 묻을 구덩이를 단의 북쪽 임지에 파되 넓이와 깊이는 맹생이 들어갈 만하게 하고 혈관 안을 단 아래의 서쪽에 설치한다. 희맹하는 날인 그날 아직 행사하기 전에 봉상시의 관원이 단성에 올라가 단 위에 신의를 설치하되 남양하게 하고 자리는 왕굴 자리를 깔고 서문을 신의의 오른쪽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향로와 향합과 초를 신의 앞에 진설하고 다음에 생갑을 서쪽이 위가 되게 진설하여 놓고 작 하나를 생갑의 앞에 놓아둔다. 그리고 또 준을 단상의 오른쪽 모퉁이에 설치하되 작과 멱을 얹어놓고 새를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하고 뇌를 새의 동쪽에 놓아두되 작을 얹어두고 비를 새의 서남쪽에 놓아두되 수건을 담아놓고 또 집사와 관세를 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한다. 맹세하기 전 오각의 전하가 보통때 의식과 같이 궁궐을 나와 악차로 들어가고 산선의 시위를 보통때 의식과 같이 한다. 맹세하기 전 이각의 전사관이 제1을 거느리고 맹생을 베고 집사관이 반으로 피를 받아서 안 위에 놓는다. 맹세하기 전 이각의 여러 공신과 건시 집사관이 각각 제복을 갖춘다. 맹세하기 전 일각의 전의가 알자와 찬인을 거느리고 들어가서 선의 남쪽 배 위로 나아가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해서 사배하고 이를 마치면 제자리로 나아간다. 찬인이 서문을 읽을 관원과 집사관을 거느리고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면 전이가 사배하라 하고 통찬이 국궁 사배흥 평신이라 창하여 서문을 읽을 관원 이하가 모두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이들을 인도하여 관세 위로 나아가 손을 씻게 하고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찬인이 여러 공신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로 나아가고 집사관이 관세 위에 나아가서 작을 씻고 작을 닦아서 비에 담아 이를 받들고 중계로 나아가 준소에 놓아둔다. 찬내가 악차 앞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 앉아 전하에게 행사하기를 개청한다. 그러면 전하가 면복을 갖추고 나오는데 산선의 시위는 보통때 의식과 같이 한다. 찬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판위에 이르면 전이가 사배하고 찬내가 부복하고 꿇어 앉아 개청하기를 국궁 사배흥 평신이라 하여 전하가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여러 공신들도 같이 한다. 근시가 관세 위에 나가 손을 씻고 나서 각기 제자리로 나아가고 찬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 위로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호를 대대에 꽃길을 개청한다. 근시한 사람이 대야를 가지고 일어나 물을 떠담고 근시한 사람이 꿇어 앉아 반을 취하여 물을 받으면 전하가 손을 씻는다. 근시가 꿇어 앉아 비에서 수건을 집어 올리면 전하가 손을 닦고 이를 마치면 근시가 수건을 받아 비에 놓는다. 찬내가 전하에게 대대에서 호를 뽑아 손에 들기를 개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가서 서양하여 쓰게 한다. 준을 잡은 자가 멱을 들고 근시한 사람이 술을 뜨면 근시한 사람이 술을 받는다. 찬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전하에게 꿇어 앉아
여러 신하들도 같이 한다. 호를 대대에 꽃길을 개청한다. 근시한 사람이 향합을 받들고 꿇어 앉아 올리고 근시한 사람이 향로를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면 찬내가 꿇어 앉아 청하기를 3번 향을 올리라고 한다. 근시가 향로를 드리고 근시가 작을 꿇어 앉아 올리면 찬내가 작을 잡아 작을 드리기를 개청하여 전하가 작을 근시에 주어 신이 앞에 드린다. 찬내가 전하에게 대대에서 호를 뽑아 들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기를 여러 공신들도 같이 한다. 개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리고 전하에게 꿇어 앉기를 개청하여 전하가 꿇어 앉으면 여러 공신들도 같이 한다. 혈반을 받드는 자가 꿇어 앉아서 반을 근시에게 주어 근시가 반을 받들어 꿇어 앉아서 올린다. 찬내가 전하에게 피를 마시기를 개청하여 전하가 이를 마치면 서문을 읽는 관원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서문을 집어 북향하고 꿇어 앉아 이른다. 이를 마치면 사내가 전하에게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기를 개청한다. 여러 공신들도 같이 한다. 전하 공신들이 이를 마치면 전이가 사배하라 하고 사내가 전하에게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개청하여 전하가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여러 공신들도 같이 한다. 찬내가 예가 끝났다 하고 전하에게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간다. 찬인이 여러 공신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고 서문을 읽은 권은이 서문을 가져다 희생 위에 얹어 구덩이에 묻고 흙으로 메운다. 산제는 제사를 지내기에 앞서 행하던 제계의 한 해인데 치제하기에 앞서 임금은 별전에서 행사 집사관은 본사에서 조상과 문병을 하지 않고 막을 듣지 않고 형살문세에 계문하지 않았고 그 기간은 대사는 4일, 중사는 3일, 소사는 2일이었다. 치제는 제사를 지내기 바로 앞서 행하던 제계인데 산제를 행한 뒤에 하는 제계로서 제가는 제궁이나 향수에서 오로지 제양에 관한 일만 보았다. 그 기간은 대사는 3일, 중사는 2일, 소사는 1일이었다. 선은 제사를 지내는 터이고 대류에는 나라의 제사의 희생으로 쓰는 소다. 맹생은 회명에 쓰는 희생이고 제인은 희생을 잡는 사람이며 혈반 안은 피를 담은 쟁반을 놓을 상이고 생갑은 희생을 담은 갑이며 작은 술잔이고 주는 술을 담은 그릇이고 작은 국이이고 멱은 준을 덮어놓는 수건이며 새는 손을 씻는 그릇이고 뇌는 물을 담는 그릇이고 비는 대나무로 엮어 만든 네모가 진 그릇을 말한다. 관세는 손을 씻는 곳이고 배 위는 절하는 자리이며 관세 위는 손을 씻는 자리이고 준소는 준이 있는 곳을 말한다. 단조실록 9권 단정 1년 10 1월 20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전지하기를 금후로 일마다 근정전에서 조회를 받겠다 하였다. 이런 대조회인 조참을 열던 날인데 4아일이나 6아일이 있었다. 단정실록 9권 단정 1년 11월 21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장령 김지경 유성훈 등이 상서하여 사직하기를 신 등이 여사의 시정의 불편한 몇 가지로서 여러 가지 천위를 모독하여 싸우나 하오나 하나도 윤호하심을 받지 못하여 황금하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게 싸우니 청컨대 직사를 해면하여 주소서. 신들이 그에게 생각하건대 헌사의 일국의 기강을 세우는 근본이므로 시정의 좋고 나쁜 점과 조정의 득실을 모두 맡겨 진언할 수 있게 하여 이미 언사로서 책임을 지웠으니 말하는 것이 옳으면 인군이 쫓아야 하고 말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한 구차스럽게 그 직임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들은 모두 불추한 사람들로서 경시 지초를 당하여 잘못 중책을 맡아 이를 문득 잘못 아뢰오니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서 벼슬에 있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비옥군대 신들을 파직하고 현능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오면 매우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정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김지경과 유성훈을 불러 전교하기를 이미 대신들과 수기하였으나 다를 수 없다. 혐의하지 말고 직임에 나아가도록 하라 하였다. 김지경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아랜 바가 시비와 사정에 어둡다면 언관으로 하는 것이 있는 것이 부당하고 만약에 말한 것이 옳은데도 윤으로 받지 못한다면 언책에 있는 자는 의리상 마땅히 물러가야 합니다. 신들이 어찌 감히 직임에 나아가겠습니까? 하고 유성훈도 아뢰기를
대간을 둔다는 것은 정사의 득실을 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이미 정하여져서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것을 끝내 개정하여 다스릴 수 없습니다. 지금 공신들의 등재를 보면 공이 아주 작은 자가 간혹 1등에 있고 공이 없는데도 공신의 열에 참여된 자가 또한 간혹 있사오니 청컨대 모름지기 이를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집이 2개가 사직하기를 근자의 장령 김지경 등이 아랜 바의 공신 및 환시에게 봉군한 것 등의 옳지 못한 사건은 신이 비록 병으로 누워 있었어도 사실은 함께 모의한 것입니다. 지금 듣자오니 하나도 락하심을 내리지 않았다 하오니 부끄럽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그의 생각건대 언과는 인주의 이목이니 만약 아는 바가 있는데도 진언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는 임금의 총명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합당하지 못한데도 스스로 물러나 피하지 않는다면 이는 영화를 탐하여 직위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을 감격시킬 만한 정승도 없고 또 직위를 도둑질하였다는 비방을 얻었사오니 신이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오나 진실로 이는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직책을 빨리 파소서 하니 정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고 사장을 돌려주었다. 경시 지초는 옛것을 고쳐 새롭게 하는 처음이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21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아래기를 제한부인 성씨와 이징석을 요래에 의하여 단죄하시고 또 병기를 둔 곳도 조사하여 밝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대신과 더불어 수기하여 시행하였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 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21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여러 업으로 하여금 그 가산의 빈부와 노부의 유무를 상고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병전의 갑사에게 여정을 정하여 지급하는 조목에 이르기를 삼군갑사는 보고를 취하고 노비가 있는 부실한 자를 택하여 취재하여 벼슬을 주되 여정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약 벼슬을 받은 뒤에 여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죄를 논한다. 그리고 평안도 사람은 자서 제 질이 있는 자를 택하여 취재하여 벼슬을 주고 동거인으로서 여정을 정하여 삼는다 하였습니다. 정통 11년 정울의 수교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별시위는 갑사의 예의에 의하여 경중과 경기인은 훌륭한 제주가 외방인은 각각 그 도의 관찰사가 사조를 상고하여 병조에 보고하게 하고 선적으로 원래 사족이고 노비가 19 이상 있는 자는 시취를 허락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군사의 수가 적었을 때 세운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비가 매우 적고 당초에는 별시가 400명이었으나 지금은 6,400명을 더하고 갑사는 3,000명이었으나 지금은 6,450명을 더하였으니 그 수가 매우 많아서 정선하여 택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원래가 사족이었다 하더라도 집안이 대대로 청한하고 노비가 적어서 거기가 요행이 갑사에 입속되었다 하더라도 한두 차례 번상한 뒤에는 그 힘이 지탱할 수 없어서 사고를 칭탁하여 번상하지 않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위가 허소하니 만약 긴급한 일이 있게 되면 병력이 적고 약하여 심히 염려됩니다. 청컨대 여러 업으로 하여금 그 가산의 빈부와 노비의 유무를 상고하게 하여 만약 집안이 가난하거나 노비가 없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의 한인과 그 지방의 정원 외의 일수로서 여정을 정하여 지급하고 만약에 노비가 있거나 가산이 있는데도 여정을 받으려는 자와 수령으로서 이를 분간하지 아니하고 여정을 지급하는 자는 모두 논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보건은 관리를 선임할 때 전거하는 사람이 사람을 보증하고 청구하는 일이다. 임용등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거주도 견책을 받았다. 주의제는 재주를 시험하는 것이다. 일수는 각 역이나 아문에서 심부름하는 하례를 말한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21일 개유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신륜과 번거로운 역사라고 공사의 부채는 모두 징수할 수 없음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요사의 역사가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농사의 인력이 넉넉하지 못한 데다가 흉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공사의 부채를 모두 징수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기사년 이상의
아직 거두어들이지 못한 의창의 곡식은 오는 갑술년 가을부터 시작하여 그 자원에 따라 민간의 시가를 순하여 화포로 대신 거두어들이되 그 포 양단에 주인의 이름과 가격과 곡식의 수량을 쓰고 인장을 눌러 수장하게 하고 매년 그 수를 기록하여 계문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21일 개요 5번째 기사 수양대군이 효령대군 2보 우의정 환하 우승기 박백년과 더불어 창덕궁에서 천하를 간택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22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의원을 중국에 보내어 양이를 만나 약이를 구하게 하다 효령대군 이보가 박백년에게 말하기를 세종주 때에 중국의 송사를 청하여 이미 허락을 받았으니 이번 하천출사가 가는 길에 다시 청하는 것이 어떻겠소 하였다. 박백년이 또한 수양대군과 의정환약에게 말하기를 상감의 성은이 약간 막히는 듯하니 의원을 중국에 보내 양이에게 물어 약일을 널리 구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한학이 말하기를 그것이 나의 뜻이요. 지난번에 황부인에게 말하였으나 황부인이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수양이 말하기를 이를 만나보기가 어려울 것이니 선물을 가지고 가서 만나보기를 청하면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것이오 하였다. 이날 박백년이 아는 것을 모두 따랐다. 하천출사는 중국의 황태자나 황후의 탄신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절이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22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수양대군이 도승지 최양에게 말하기를 동부승지 곤남의 아비 곤제의 고신을 일찍이 거두어 들었으나 지금 곤남이 공신이 되었으니 얘가 마땅히 부모를 봉정하고 고신을 환급함이 가하다 하므로 최양이 이를 아뢰니 이조에 명하여 되돌려주게 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22일 갑술 세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여 수양에게 공신 노비 300구를 더 하사이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22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진무 최득소가 영동에서 하석을 잡아서 목을 베어 가지고 와서 효시하였다. 효시는 죄인의 목을 베어 저자에 매우 닮을 말한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23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정난하던 날에 숙직한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내리다. 호조에 전지하여 승정원의 각색 장로 대산 등 6인에게 면포각 한 필시력을 주게 하고 이조에 전지하여 병조의 녹사 영사 및 승정원의 연리 등에 각각 사 50을 주게 하고 근무일수가 차면 도목을 따지지 말고 거간시키게 하였다. 그리고 병조에 전지하여 병조의 서원과 승정원의 조례 등에서 각각 도를 50을 주게 하였으니 이는 정난하던 날에 숙직한 공을 논한 것이다. 또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여 의건부의 영사, 백호, 나장 등은 분주하게 이를 이바지하여 역시 공로가 있으니 각각 도를 50을 지급하라 하였다. 입에다가 다들 막는구나.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23일 을해 두 번째 기사 허호 조수랑 안한경 등의 인책을 벌하다.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허호 조수랑 안한경 지정 이보인 이의상 김정 김말생 등의 부자 모녀 차첩 조선 형제 자매는 자원에 따라 외방에 부처하고 그 남부 16세 이상은 거제 진도 제주 남해 등의 읍에 부처할 것이며 15세 이하는 그 어미에게 주어 기르게 하여 장성이 된 뒤에 부처하고 그 아들의 차첩과 백부 숙부 형제의 아들들은 모두 논하지 말라. 그리고 황보석, 황보훈, 김승교, 김석대, 이승윤, 민보창, 민보혜, 윤경, 윤희, 윤탁, 윤식, 이수동 등의 아들들도 나이가 16세 이상인 자는 거제, 남해, 진도, 제주 등의 관노로 영속시키고 15세 이하는 그 어미에게 주어 기르게 하여 장정이 된 뒤에 관노에 속하게 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23일 을해 세 번째 기사 되사원 건준이
상사여 사직하기를 신은 본래 재능이 없으나 오로지 문종대왕의 망극하신 언어를 입어 외람되게 후스러지게 처하게 되었으니 마치 죽음에서 살아난 것과 같아 그 언어에 보답하고자 한지 지금까지 수년이 되었으나 댓글만큼의 보람이 없었습니다. 성감의 밝으심에 누구를 깨칠까 두려워하여서 항상 스스로 부끄럽고 무안해하였습니다. 지난해 정난할 때도 신은 조그만 공효도 없었사온데 공신의 열에 처하게 하시고 신을 발탁하여 대선해 두셨으니 더욱더 두렵고 걱정이 되어 스스로 용납할 곳이 없습니다. 요사이 대장이 공신의 등재가 공의에 합하지 못하다는 것을 두세 번이나 개진하여 청하였는데 신의 이름 또한 그 열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들의 청론이 이와 같은 것은 신의 마음에도 진실로 부합되니 더욱더 송구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아래어 공신이 호를 환수하기를 청하여 공론을 면하고 사사로운 분수를 보존할 것을 바라사온데 전하께서 윤호하지 않으셨으므로 진실로 천유가 두려워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며 감히 다시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또 가만히 생각한데 풍운의 직책은 국가의 대체에 관계되는 가볍지 아니하는 것이었는데 어찌 신과 같이 마음 약하고 겁 많은 무능한 자가 외람되게 잘 바 있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갱화하는 처음에 어찌 말없이 시위 소찬하여 현능한 사람의 길을 막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직위를 거두시어 다시 현능한 사람에게 주시오면 비등한 무리에 부응하고 광직의 비방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혐의하지 말고 출사하라 하였다. 대장은 사헌부나 사관원에서 실무를 전장하던 각 분서의 우두머리 사헌부의 지비, 장령, 사관원의 사관, 선납이 이에 해당되었다. 강화는 옛것을 고치고 새롭게 합니다. 시위 소차는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여 농만 받아먹음을 말한다. 광직은 직책을 다하지 못합니다. 단정시록 9권 단정 1년 11월 23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성문은 부교리 이유이가 본원에 제조의 의논을 아뢰기를 지금 천추절을 하려 하는데 어전에 예물이 없으니 청컨대 명년성들을 지나할 때 송사를 주청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단정시록 9권 단정 1년 11월 24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장령 김지경이 아뢰기를 정분 조순생 이석정 조충손 등의 죄는 교행에 처한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사오니 그대로 두고 논죄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징옥은 반역이 이미 현저한데 그 형 이징석을 법에 의해 처치하지 아니하니 더욱 옳지 않습니다. 청컨대 모두 법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그리고 환시를 봉군하는 것은 전조의 폐법입니다. 신들이 여러 차례 성총을 어지럽혔으나 아무도 윤호를 잊지 못하였으니 통민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김지경이 다시 아뢰기를 지금 두 사람의 환관은 기미를 밝게 알고 계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만 왕명을 출납하였을 뿐이니 비록 전민과 의마를 하사하더라도 공을 보상하는 데 족합니다. 만약 조정의논이 이미 정하여져서 다를 수 없다고 한다면 간암을 쫓아 거스르지 않는다는 뜻에 어떻겠습니까? 옛날 한소후는 헤어진 바지를 청하는 자가 있으므로 말하기를 인구는 한 번 찡그르고 한 번 웃는 것도 아끼거늘 하물며 헌바지이겠는가. 내가 반드시 공이 있는 자를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헌바지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거늘 하물며 장명이겠습니까. 청컨대 모름지기 이를 개정하소서니 역시 윤호하지 않았다. 김재경이 또 아뢰기를 이축이 황해도 감사로 있을 때 안평대군 이용을 위하여 군사를 뽑아 사냥을 하였으니 그 사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전제하기를 내가 장차 의논하겠다 하였다. 단정시록 9권 단정 1년 11월 24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지평 윤기견을 불러서 이조의 관리들을 탄핵하지 말게 하는 윤기견이 아뢰기를 공신의 적장이 하나가 아닙니다. 또 타경하라는 전지가에 없으신데도 홍원용을 특별히 전가에 당상관을 제수하였고 또 김질은 이조판사 정창순의 여서인데 상피하려 하지 않았으니 정실이 없지 않습니다. 청컨대 추획을 마친 뒤에 성상께서 재단하에 시행하소서 하였다. 단정실록 9권 단정 1년 11월 24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주하사관 성산문이 상서하기를
신은 본래 광우하고 지식도 없는데 한갓 연참의 말리에로 오랫동안 청화의 직을 더럽혔습니다. 전하께서 저기 하심에 미처서는 경년에 모셨으나 일찍이 한자의 도움도 드리지 못하여 도의지하고 있은지 1년여 되었는데 어찌 정난 때 공로와 능력이 없는 신으로서 외람되게 운명에 참여하리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곧 사관원에 타경되었으니 신은 근심과 두려움을 배난치 못함을 몸둘 바를 모르고 있사온데 다만 조정에서 신의 말에 따라 진퇴하지 않기 때문에 감히 공신을 사면하지 못하고 번번스럽게 지금에 나아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신이 거기에 생각한데 간관은 위로 인군의 득실을 말하고 아래로 대신과 더불어 시비를 가리는 것이니 자신의 결함이 조금도 없어서 남이 비난하여 의논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면 하루도 이 직임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찌 신과 같이 용렬하고 유약한 자가 외람되게 그 직책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바야흐로 직원 건관이 조정을 탕난시킨 이후에 신정을 경장하는 날에 말할 일이 매우 많사온데 신이 몽연하여 말할 바를 모르고 있으니 이것은 신의 사람됨이 매우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한두 가지 관견을 진달하였으나 조정에서 이를 쓰지 않았으니 이것은 그 말이 쓸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신의 직책에 이바지하는 바가 또한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신은 조그마한 공효도 없이 외람되게 훈상을 받아 마음속에 불안한데 어느 결을에 남의 시비와 덕실을 말하겠습니까? 그늘에 대간에서 낭리들에게 초자한 일에 대한 잘못을 말했으나 신은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고 또 내시에게 봉군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글을 올려 논박하는데 신은 처음에 서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이 두렵고 위축되었으가 아니라 안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신이 이 일에 대하여 말을 하자니 혐의가 두렵고 말을 하지 않으려 하니 직무에 태만하여 밖으로는 무리가 두렵고 안으로는 동료들에게 부끄럽습니다. 하물며 사헌부와 사관원은 일체인데 모두 사헌부에서 공신의 등재가 옳지 못하다고 논박하니 신은 부끄러운 낯으로 재직하여 청도하며 다닐 수 없습니다. 신의 이 말은 진실로 중정에서 나온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직임을 파하여 현명한 사람으로 대신하소서 하였다. 연참은 글을 쓰는 붓과 종이로 문필의 업을 말한다. 청도는 존귀한 사람이 행치할 때 별배가 통행인을 금하는 일이다.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1월 24일 병자 네 번째 기사 권준 등이 환관을 봉군한 일의 불가함에 대하여 상사하다. 신들이 가만히 생각하니 환자의 해가 전사에 실려 있어 밝게 거울 삼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심한 자를 말하면 한나라의 조절 후람, 홍공, 석현과 당나라의 구사량, 이보국, 어조은, 양복공의 무리는 모두 권세가 천하에 떨쳐 임금을 받고 대신을 패하기에 이르렀어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 것은 그 처음에 임금이 환자의 미물을 두려워할 것이 없게 여기고 그 유순하고 아첨하에 뜻맞추는 것을 기뻐해서 권세를 주어 의심하지 않다가 붙쫓는 자가 많아지고 당녀가 조정에 가득하여 그 명의가 이미 중하게 되어 임금이 비록 이를 갈더라도 어찌할 수 없게 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당나라 무종이 영무한데도 오히려 눈을 감고 머리를 흔들며 보존할지 보존하지 않을지를 망설였다는 말이 있으니 임금이나 재상이나 된 자나 어찌 척연히 이를 경계 삼지 않겠습니까? 고려가 융성할 때는 환시가 참관에 제수되지 못하였는데 만렵에 이르러 부원군의 자기가 사첩에 낭자하고 조정의 정사에 관여하여 이르지 않는 데가 없었으니 그 말경이 어떠했습니까? 어찌 어느 날의 응감이 아니겠습니까? 태종과 세종께서는 환시를 억제하여 범한 바가 있으면 용서하지 않았으며 궁중에서 전령하는 자도 오히려 나이 어리고 품질이 낮은 자로 삼았으니 만세 예방을 위한 염려가 지극히 심문하였습니다. 또 아저의 봉군은 인신의 극품이므로 비록 국가의 의빈이나 왕자의 중자라 하더라도 오히려 봉군될 수 없는데 지금 엄자치 전균 등은 지난번 정난하던 날의 왕명의 출납과 시위헌데 불과하였을 뿐입니다. 혹시 남이 알지 못하는 엄밀한 공이 있다 마땅히 곡식이나 비단을 후히 내려 그 노고를 갚을 것이 가합니다. 공신의 열에 등록한 것과 이미 회개하고 놀라운 일인데 이제 또다시 지위가 봉군하기에 이르렀으니 가히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장탄식할 만한 일입니다. 전하께서 어찌하여 조업을 이으시어 새롭게 하는 처음에 제일 먼저 태종 세종께서 하시지 않던 일을 하시어 선왕의 대법을 어지럽히시며 뜻을 이어
이 일을 계승하는 대효에 누구를 끼치십니까? 비록 신들의 어둡고 어리석음으로도 천천히 그 결과를 생각하면 기가 막힘을 깨닫지 못하겠거늘 전하께서만 어찌 생각하지 못하시고 차마 천만세의 화근을 만드십니까? 공론이 있는 것은 곧 전심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명령이 내리는 날에 대소신료가 놀라서 서로 쳐다보며 비록 감히 말은 하지 못하나 지붕을 우러러보며 몰래 탄식하고 있으니 신등은 천지 조종의 마음에도 또한 반드시 기뻐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그 신으로 하여금 그대로 상소의 뜻을 말하게 하여 깊이 생각하시고 멀리 도모하시어 빨리 성명을 거두시며 매우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했으나 공중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다. 참관은 문무의 정식 벼슬이고 언감은 경계를 삼을 만한 일이며 성명은 이미 내린 명령이다. 단정실록 9권 단정 1년 11월 29일 11월 25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동지돈용 부사 주인을 명나라에 보내 천추절을 할애하게 하였다. 단정실록 9권 단정 1년 11월 25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좌사간 성상문을 불러 사장을 돌려주었다. 성상문이 다시 아뢰기를 신은 공신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안관으로서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늘의 아랫일을 하나도 윤호하지 않으시니 이것은 신이 용렬하기 때문입니다. 청컨대 신의 직사를 파하소서 하니 전제하기를 혐의하지 말고 직사에 나오라 하였다. 단정실록 9권 단정 1년 11월 25일 정축 세 번째 기사. 김지경 등이 이전 병조의 낭원 민 홍원용의 관작을 모두 개정하기를 청하다. 신들이 삼가 이달 11월 초 8일의 정목을 보니 의정부 이조 병조의 낭원이 모두 다 초자되었고 또 홍원용을 호조 참의로 삼았습니다. 신들이 가만히 생각건대 옛날에는 덕이 있는 이에게 벼슬을 주고 공이 있는 이에게 상을 주었으니 관작이란 덕이 있는 이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벼슬로 공을 상 주면 벼슬을 설치하는 근본이 아닙니다. 만약에 또 공이 없는데도 함부로 받게 되면 관작이 찬해져서 공이 있는 자에게도 또한 권할 바가 없습니다. 삼가 속형전을 살펴보면 혹 불괴를 업무하여 사직을 위태롭게 하려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와서 겪고 하도록 허락하고 그 말이 사실이면 전 100경 노비 식구를 상으로 주고 벼슬이 있는 자는 상등급을 띄어올려 녹용하되 그 불교 음모를 고한 자의 상직은 3등을 띄어올리는 데 그칠 뿐이며 각기 그 직책으로서 분주하게 봉직하여 추포한 자에 이르러서는 논상에 참여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정부와 이조 병조의 낭원들은 정난 때 각기 그 집에 있다가 일이 평정된 연후에야 부름을 받고 예고를 하여 각기 그 직책에 임하자 했으니 그 정난이 수종하지 않았음이 아주 분명합니다. 잘 모르기는 하오나 무슨 공로가 있기에 그 벼슬을 초수합니까? 만약에 위란 뒤에 능히 그 직책을 받던 공로가 있다고 한다면 백관 중에 각기 그 직책으로 분주하게 이바지한 자가 어찌 특히 정부 이조 병조뿐이겠습니까? 혹 마침 사고로 인하여 문 밖에 나가 있다가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서 그 예골이 백관들보다 뒤진 자도 역시 초자의 열에 들어있으니 이것도 또한 공을 상조 초자한 것입니까? 또 상표의 법은 육전에 실려 있습니다. 세종 문종조의 때는 비록 난관이 상피하는 자가 있더라도 역시 천전시키지 않고 특지의 예에 의한 재수나 만삭으로 인한 예나 계만으로 예천되는 자에 이르러서도 역시 상피를 아우레어 품지하여 시행하였으니 그 상피의 법이 지극히 엄하고 세밀하였습니다. 지금 홍원용은 겸판사 수양대군에게는 동수가 되고 판서 정창손에게는 표형제가 되는데 상피를 아뢰지 않고 호조 참의에 초수하였습니다. 본부에서 이를 수액하니 이조의 관리가 답하기를 공신의 적장을 계달하여 제수하였는데 홍원용도 역시 공신의 적장이기 때문에 예의에 따라 수작한 것이다 하니 이것은 상피에 의하여 벼슬을 제수할 수 없는 것을 모른 것이 아니고 공신의 적장임을 칭탁하여 몽롱하게 계달하고 상표의 이유를 고의로 숨겨 계달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삼공신의 적장이 한 사람만이 아닌데 오직 홍원용만을 아뢰어 당생관으로 띄어올려 제수하였으니 성상을 속이고 사를 행한 정이 명확한데 갑자기 명령을 내리시어 취획하지 말게 하시니 권세를 부리는 조짐을 싹 틔우는 것입니다. 지금 정난한 뒤에 경신하는 초기이니 한 가지 정사 한 가지 일이라도
마땅히 조정의 성언을 삼가 지켜야 되는데 처음부터 무너뜨림이 가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제수하신 사인과 이조병조의 낭원 및 홍원용의 관작을 모두 개정하여 나라 사람들의 바람에 부응케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제수한 일은 마땅히 대신에게 의논케 하겠다 하였다. 김지경이 지평, 윤기견, 이극감 등과 더불어 아뢰기를 신등이 환관에게 봉군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성청을 어지럽혔으나 성상의 교지에 이르기를 이미 정해진 일이니 고칠 수 없다고 하셨으니 신등은 생각한데 일이 옳다면 이미 정해졌다고 하여 고치지 않는 것이 가하나 일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찌 고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봉군한 것이 옳은데 어찌 고치겠는가 하였다. 김지경 등이 다시 아뢰기를 전조의 성시에는 환관이 벼슬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얼마 아니되어 군에 봉하여지고 정권을 잡게 되어 나라가 곧 망하였습니다. 지금 초정 때에 오히려 전조의 패법을 본받으니 옳겠습니까? 하고 이극감이 또 아뢰기를 환시의 봉군은 그 시비가 명확한데 성상께서 옳다고 하시니 신등은 매우 놀랍습니다. 사책에 이를 쓰면 후세에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하였다. 격고는 신문구를 쳐서 임금에게 직접 알리는 일이다. 예가는 예에 따라 가자하는 일이다. 계만은 계월법에 의하여 천전 또는 거간하는 관원이 그 근무 달수가 차든 것을 말한다. 대개 중앙관원은 15개월, 외관은 30개월이었다. 예천은 예에 따라 천전시키는 일이다. 표형제는 외종 형제를 말한다. 단정실록 9권 단정 1년 11월 25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장령 이 김지경을 불러 전지하기를 이 추구의 일은 이미 분간되었으니 다시 묻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단정실록 9권 단정 1년 11월 25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수양대군 병조에 전지하기를 수양대군에게 별사 군직 체하 5품 하나 6품 하나 7품 둘 8품 셋 9품 셋을 주라. 한가해 준다. 하고 호조에 전지하기를 행 지네시부사 윤기에게 과전 10개를 주라 하고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도렴서의 종 곽후 영을 극변의 관노로 소속시키고 안평대군 이용에게 받은 포화는 관에 몰수하라 하였다. 단정실록 9권 단정 1년 11월 25일 정축 여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원호 전에 이르기를 각도의 항산이 없는 자가 피차 서로 옮기면 호구가 줄어드니 호적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만약 도망하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그 가장을 장 100대에 처하고 이를 허접한 자도 같은 죄로 논하며 도망한 자는 본향으로 돌려보낸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검으로는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도 등 6도의 서로 유의한 자는 모두 원전에 의하여 시행하고 양계에 유망한 자와 허접한 호수는 비록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가를 입거시켜 유망을 막고 변진을 실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허접은 받아들여 거접을 허락합니다. 단정실록 9권 단정 1년 11월 26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수양대군이 정부 당상과 함께 빈청에 나아가 조화승지 신숙주를 시켜 아뢰기를 사부에서 신들이 홍원용을 제수한 데 대하여 성상을 속이고 살을 행하였다 하여도 권세를 부리는 조짐이라 하였으니 신들이 안연하게 직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청컨대 비엄하게 하소서하니 수양이 아뢰기를 상피의 사연을 계달하여야 된다는 예를 신은 처음에 미처 알지 못하여 아뢰지 못했을 따릅니다. 정창선 등은 신들이 계달해야만 하는 예를 알지 못했을가 아니라 다만 공신은 을에 제수하는 것으로 여기어 아뢰지 않았을 뿐이니 정실이 있었을까 아닙니다. 만약에 정실이 있었다면 마땅히 계달하지 않았을 것이지 계달하였을 것이지 어찌 이와 같이 미봉책을 썼겠습니까 하였다. 수양이 다시 아뢰기를 법사에서 대신의 허물을 지근하는 것은 비록 아름다운 뜻이오나 이와 같은 말은 인정에 너무 지나칩니다. 그리고 또 공신과 종실과 대신을 이간하는 조짐이 있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혐의하지 말고 직사에 나가도록 하라. 사무의 말이 사실보다 지나치니 내가 이를 금문하겠다 하였다.
수양이 또 아뢰기를 비록 공문하시더라도 언간히 죄주는 것은 옳지 않사오니 책망만 하시고 이 뜻을 알게 하소서 하니 장령 김지경을 불러 전교하기를 홍원의 원용의 관작은 내가 알고 제수한 것이다. 너희들이 그 실정을 알지 못하고 지나치게 말하면 옳지 않다. 지금 영의정은 종실의 장이고 또 훈신이며 대신이다. 너희들의 말이 이간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장차 공문하에 죄를 주려고 하였으나 언관이기 때문에 너희를 용서에 묻지 않겠다. 그러므로는 다시는 이같이 하지 말라 하였다. 아이고. 단정실록 9권 단정 1년 11월 26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조사관 성상문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요사이 역당들을 다스릴 것을 청하는 일들로서 입이나 혹은 상소로 번복하여 진청하였으나 성상께서 겸손하게 억제하시고 매양 대신에게 물으시는데 대신은 각기 소견을 고집하여 하나도 채용하지 않으니 신등은 분하고 답답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옛날에 사마관이 간관이 되어 임금에게 말하기를 간관이 말하는 것이 모두 대신의 일인데 폐하께서는 다시 대신에게 회부하시니 대신이 어찌 자기의 소견을 그러다고 하고 간관이 한 말을 옳다고 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사마관의 이 말은 바로 신등의 오늘날의 뜻입니다. 공경이 생각하건대 전하의 성감이 고명하시어 물증을 환히 비추시니 엎드려 바라건대 신등이 개진한 바를 일일이 성상께서 재단하시어 시행하소서. 만약에 겸손히 사양하시어 독단하려 하지 않으신다면 이품 이상과 여러 시종하는 신하를 불러 청해서 가부를 수기하시어 여러 사람과 더불어 처리하심이 가합니다. 그리고 혹은 정부의 육조와 함께 부르시어 신들과 더불어 논박하게 하는 것도 역시 가합니다. 삼가 소견을 조목별로 다음에 열거하오니 성상께서 재택하소서. 1. 간신 정부는 지난날에 황부인과 김종설의 청구로 함께 삼공에 올랐으므로 자기를 청가한 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들의 뜻을 기쁘게 하려고 하여 김종수의 아들 김승규를 청가하여 집으로 삼아 당상관의 계를 받들고 또 황보인의 인원이 있을까 염려하여 황보인의 아들 황보석을 사복시윤을 삼았습니다. 비록 허후도 아부하였지만 오히려 그 일을 행하려는 기색이 없었는데 정부는 이를 개의치 않고 당연히 행하였으니 그 방전을 하고 탕난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정부의 계목을 보면 그 죄명이 황보인 등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르기를 안평대군 이용의 신복이 아무개를 병주로 삼고 군기감을 삼았다고 하고 또 이르기를 안평대군 이용이 정분에게 뇌물을 후하게 주기 위하여 밤을 틈타 서로 만났으며 정분도 또한 분 성공감의 제목과 기와를 안평대군 이용에게 준 것이 헤아릴 수 없고 또 이 명민으로 하여금 안평대군 이용의 청을 들어주게 한 것이 무소부지라 하였으니 황보인 등과 무슨 일이 다릅니까? 또 죄명으로 논하여도 허후와 지정의 죄가 정부보다 가벼운 것 같은데 저들은 모두 사형에 처하고 정부만 보존하였으니 황보인 등과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를 뿐 아니라 도리어 죄가 가벼운 자는 죽고 죄가 무거운 자는 살았으니 이것은 무슨 이치며 무슨 법입니까? 정부의 전일의 개청이 옳다면 오늘날의 구천은 잘못입니다. 오직 신들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이를 의심합니다. 인신의 죄가 반역보다 큰 것이 없는데 정부는 삼공으로서 군부를 경멸하고 종친과 당부하여 조정의 정사를 탕난시켜 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면 왕정이 물러난 것이니 나라가 장차 무엇을 볼만함이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유례에 의하여 전형하시어 조사에 보이되 단연코 허구와 지정 등을 처단한 것에 따라 정분을 가벼운 법에 처하였으나 아니 됩니다. 1. 정부에서 아랜 것을 보면 조충소는 조국간 윤처건과 함께 안평대군 이용의 신복이었고 조순생 이삭정은 지정과 함께 모두 안평대군 이용의 당원인데 혹은 살고 혹은 죽었으니 경하고 중하게 하여 벌을 다르게 하였으니 신등은 적이 의혹스럽습니다. 무릇 불신의 주에는 춘추에서는 먼저 그 당례를 다스렸고 율문에서는 그 수종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조충손 조순생 이삭정은 법에 용서될 수 없으며 의에 살아남을 수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모두 다 법에 따라 처치하여 악한 자에 당부하는 자의 경계를 삼으소서.
1. 안평대군 이용의 아들 이우직은 마땅히 배워야 합니다. 무릇 역적은 수종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까지 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종범이 되어도 오히려 그러하거늘 하물며 수악의 자식이겠습니까? 더구나 이우직의 목숨은 성산과 비슷하니 더욱이 죽이지 않았으는 아니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대의로서 결단하여 유레이하여 구처하시어 사람들의 의욕을 끊으소서. 1. 지금 역당으로서 죄를 받은 자가 죄명이 본래 무거운데도 죽지 않은 자가 있고 죄명이 아주 가벼운데도 몸은 먼저 죽은 자가 있으니 모든 백성이 이를 들으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외방은 더욱 심하여 가는 곳마다 흉흉하니 신등은 적이 걱정이 됩니다. 무릇 때에는 완급이 있고 이래는 경권이 있어 각각 합당한 바가 있으니 하나만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만약 정난의 초와 같다면 원흉의 전제는 비유컨대 범을 잡는 것과 같아서 급하지 않을 수 없으니 비록 짐승을 공격하거나 새를 쏘듯 하듯이 가합니다. 지금 그 지당으로서 외방에 안치된 자는 고추부서와 같을 뿐 아니오니 마땅히 천천히 고신을 가하여 그 사유를 끝까지 힐문해서 시사에서 형을 집행하되 그 죽음을 짐짓 넣죠. 많은 사람에게 명시하고 또 죄명을 중회에 반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교영에 찬 사람이 죄상도 아울러 포고하여서 난적이 두려워할 줄 알게 하고 인심이 스스로 안정되게 해야 합니다. 1. 삼가 송형전을 상고하건 아래 사람이 존당을 고하는 조목의 일관에 이르기를 부사 서도가 그 관원을 고발하고 풍간 이민이 그 수령이나 감사를 고발한 자는 종사에 아니여 한계되거나 비법 살인이 아니면 이를 받지 아니하고 장일백대 유 삼천리로 논지한다 하였고 또 대명률의 무고조에 상고하면 그 일관에 무릇 무고한 사람으로서 태죄에 해당되는 것은 무고한 죄의 2등을 가하여 유도에 처하고 장죄에 해당되는 것은 무고한 죄의 3등을 가하여 각각 장일백대 유 삼천리에 그치고 사죄에 이르는 것은 무고를 당한 사람이 이미 사형이 집행된 것은 반자의 율에 적용하여 사형에 차고 아직 집행되지 아니하는 것은 장 100대의 유 삼천리에서 하고 역 3년을 가한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건대 속정과 율문의 뜻은 상하를 엄하게 하여 풍속을 후하게 하고 터무니없는 거짓을 막아서는 건방을 엄준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예빈시의 권지, 직장, 심치경이 그 관은 신수담의 아비 참판 신석조와 일찍이 민심과 더불어 동모하였다고 하고 보은 현인이 그 수령인 이수산이 안평대군 이용과 당부하였다고 고소하였으니 위의 항목의 두 사람이 고 한 발을 법으로 마땅히 사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이 양자를 모두 불문에 붙이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만약 이를 다스리면 언로가 막히니 묻지 않는 것이 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간에서 이를 다스리기를 청하였으나 끝내 고집하며 수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신등도 또한 불과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상께서 전지하신 것을 보니 10월 14일에 구처한 것 외에는 모두 불문에 붙여 반척한 자를 안심하게 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죄상이 이미 나타난 반당들에게 시행해서는 안 되며 죄 없는 자에게 시행하는 것이 가합니다. 거기 생각한데 무릇 조정의 베스라의 관직에 있으면서 백성에게 임하는 자가 공으로나 사로나 시비로 인하여 그 어느 누가 남에게 언혼이 없겠습니까? 지금 만약 이를 분문에 붙이고 다스리지 않으면 간악한 무리들이 뜻을 얻고 조사가 사람마다 스스로 위축될까 저기 염려되오니 매우 좋은 일이 아닙니다. 소위 언론을 막는다는 것은 충직의 길을 막는 것이니 진실로 묘당의 언론과 같이 하여 간사한 무리들의 입을 박는다면 나라한 일에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조정의 중후한 기풍이 이로부터 모두 없어질 것이니 지난날에 이른바 반칙을 안심한다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진실로 간민과 악리에겐 다행이요 사군자에겐 큰 불행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두 사람의 고한 이를 반드시 물으셔서 그 허물을 밝히시면 곡직이 저절로 가려져서 참구가 없어지고 인신이 편안해질 것이오니 그렇게 되면 매우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지평 윤기견도 또한 상소하기를 신등이 가만히 생각건대 법률이라는 것은 국가를 유지하는 그릇이며 인심을
관습하는 도구이니 유사가 마땅히 삼가지께서 집행하여하며 인주가 사이로 굽혀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이징옥은 안평대군 이용과 황부인 김종서와 함께 교결하여 반역을 도모하고 그가 부름을 받아 교체될 때 스스로 용모가 탄로난 것을 알고 신수를 장살하고 군사를 일으켜 반하여 존호를 칭하고 조라 치기라 칭하기를 이르렀으니 대의역 부도하게 극에 달하여 진실로 천하의 죄인이 오니 그 연좌된 사람도 진실로 전하였겠어 사사를 용서할 바가 아닙니다. 정분 허후 조수랑 안한경 조순생 이석정 지정 이보인 이의상 조충손 박하 김정 김말생 한승 황귀존 등은 역적 안평대군 이용과 교결하여 함께 업무하였으니 그 조가 황보인 김종서 등과 다름이 없고 박일영 조석강 등은 김종서의 편비 구장으로서 그 복심이 되었으며 이징옥의 형 이징석은 아직도 조신의 반열에 끼어 있어 경성에 살고 있으며 그 아우 이징규는 전리에 편안히 있어 평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허후 안한경 조수량 지정 등 여러 사람은 전형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다만 교영에 처하였으며 그 연주아인은 모두 율에 의하지 않았습니다. 정분, 박일영, 조수강, 적석강, 조순생, 이석장, 조충손, 박하 등은 구차하게 천주에서 도망하여 수령을 보존하였으니 그 죄상을 보면 한 율에 가치 있는데 그 처지하는 것을 보면 고화가 현절하니 그 죄의 경중의 상세함을 신등이 감히 알지 못하겠거니와 그 수종을 가리지 않는 율에 어떻겠습니까? 죄는 같은데 법은 다르니 신등은 두렵건대 이미 법에 처치된 역혼들도 지하에서 신복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축 이한겸은 한 방면을 맡은 감사로서 안평대군 이용이 사냥함에 임의로 병기를 발하여 그에게 주었으니 그 교결한 정상이 아마도 애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무는 이징옥의 망류장이었으니 이징옥이 교결하여 영무한 정상을 어찌 듣지 않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상황의 여러 사람들을 아울러 율문에 의하여 처치하시고 이축 이한겸 이세문도 역시 유사로 하여금 국문하여 주의를 주시면 심히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모두 궁중에 머무르고 내리지 않았다. 성공감은 성공감의 일을 나누어 맡아보던 분사이다. 불신은 신하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신하이다. 경권은 경법과 권도 곧 원칙적인 것과 예외적인 것이다. 고추, 부서는 외로운 병아리와 썩어 빠진 쥐를 말한다. 부서는 관아의 서계이고 서도는 관아의 아전이며 관주하는 남을 무고한 사람의 그 무고한 죄와 같이 처벌하던 일이다. 신수는 새로 함길도 도절제사로 부임한 박호문을 가리킨다. 장사란 무찌러서 죽임이며 존호는 이징옥이 대금 황제라 칭하였다고 한다. 편비 구장은 편장을 지낸 옛 부하이다.